네, 저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했어야 될 내용이긴 한데 본 상임위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제도가 도입돼서 상시국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외통위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 잡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부처 관계자들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출장 일정도 많고 그것은 뭐 비단 장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뭐 몇째 주 무슨 요일 1회 무조건 개최를 원칙적으로 하면은 행정부로서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회 업무를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상시국회의 국회법 취지를 또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시고 고민을 해주시고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자,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제 못 받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국민을 설득하려면 과학적 실증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1000개의 핵종이 있고요. 그 가운데 주요 핵종이라고 60개 핵종으로 줄여서 점검을 하는데 IAEA가 그것도 추정하지 말고 실측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60개로 그냥 줄였어요. 그 다음 60개 중에서도 30개로 다시 줄입니다. 30개로 줄일 때 딱 한 번 실측한 듯해 보이는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외교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마저도 3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7개 핵종만 합니다. 7개 핵종만 실험한 것만 10년간 주구장창 실험한 것만 제가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핵종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 공개는 7개 위주로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외교부가 설명을 하는데 흡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을 지울 수도 없지만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라도 달라. 예를 들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어서 다 보고서에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유의미하지 않는 그 숫자를 보여달라라고 했는데도 외교부는 아직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마주한 분 중에 정용훈 교수라고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이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도쿄전력이 공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픈 소스를 다 찾아보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당의 TF 멤버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고 그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의원에게 주지 못할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좀 완결적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 중에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게 도쿄전력에서 나온 알프스 처리 지난 10년간 사실상 시운전 내왔거든요. 그런 거나 진배 없는 알프스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회 정도 점검을 했는데 여기도 7개 핵심 핵종밖에 없어요. 7개 핵심 핵종에서 제외되는 것 가운데는 정말 테크네튬 같은 반감기가 20만 년인 것도 있단 말입니다. 도무지 과학적으로 신뢰하고 싶어도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다가가기 힘든 게 지금 야당 의원 사정입니다. 지금 TF 멤버 정용훈 교수 그러니까 있다는 듯이 이제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정부 여당이니까 그 협조를 받아서라도 그 자료라도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제가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에도 안 들어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7개라는 것은 이 사실과 좀 다르고요. 거기에 아니요, 지금 그거 지난번에 탄소와 테크니슘이 해서 지금 9개 핵종이 있고 그 도쿄 전력에서 인가한 마무리하고 것은 난 뒤에 30개 종 맞습니다. 30개 종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네. 30개라고요? 네. 자, 지난 10년간 알프스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모든 핵종에 대한 실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치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제외하고 60개 되고 60개 중에 30개를 제외하는데 타당한 근거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수 얘기가 가능한 나온 자료 김에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우리 있는 바다 자료는 지키기 저희가 잠깐만요. 보고를 마이크 같이 섞지 드리겠습니다. 말아주십시오. 장관님.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저 네, 한 그냥 2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대답을- 입수할 수 있는 자료 중에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을 하시더라도 지금 알지 않습니까? 본인도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마치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질이 시작도 네, 못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이거 논쟁하느라고 시간 가고 있습니다. 3번 더 주십시오.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검증을 하시는 건지 일본 정부에 대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종덕 원장이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될 그분이 어떻게 한 정당의 TF에 그것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논리로 첫 회의를 다 채운 그 TF의 멤버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장관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용 교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함께 거들었습니다. IMO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장관이 답변한 것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생각만큼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함께 1993년도 러시아 폐기물에 함께 대응을 했고 심지어 저준위 폐기물을 덤핑하는 것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국제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는 달리 일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PPT 보시겠습니다. 네, 런던 의정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연안에서의 방류다. 시쳇말로 육지 기인의 방류라고 보는 겁니다. 바다에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육지에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덤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런던 의정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쿠시마 그 사무국에서 법률국과 유권 해석 관련한 내용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방출 또는 배출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 이런 것은 바다의 기타 인공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은 해상의 인공 구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일본의 총체적인 외교력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IAEA를 통해서도 저희는 확인했지만 지금 IAMO도 위험합니다. 자, 다만 그나마 다행성 3분 줄여야 됩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셔가지고 외교부 장관님 마이크 키는 정도까지는 켜주셔야 됩니다. 30초 썼기 때문에 1분 30초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세요. 자, 파이프라인 통한 육지에서 폐기는 덤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움직일 룸이 있습니다. 런던 의정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해수부 소관입니다만은 이런 외교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러 국가들과 함께 논의를 할 룸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IAEA 소관이다. IMO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교적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네, 그 지금 런던 협약 의정서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측의 지금 계획이 해양 덤핑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측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방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것을 어떤 법적 논쟁인보다는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는 것이 그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방사물 폐기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 때 해주시고요. 다음에 박병석. 지난 1993년도 러시아 폐기물을 막아냈던 바로 그 지금은 가해국인 당신은 피해국으로서 역할을 했던 일본 절반이라는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